기술은 여러분의 친구이지만 그래도 구식 열쇠로 문을 잠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성 제어 디지털 비서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아요. 레이저 빔을 사용하면 이런 장치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도둑들이 레이저의 강도를 바꾸며 완벽한 주파수를 찾으면 디지털 비서가 문을 열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고문이 아주 취약합니다. 만약 평소에 쓰던 열쇠가 갑자기 열쇠 구멍에 끼거나 열쇠를 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물쇠 바꾸는 걸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이미 침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좀 짜증은 나겠지만 보안이 가장 우선이죠. 많은 편의점에는 가짜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산대 위에 있는 건 진짜가 확실한데 다른 건 어떨까요? 멋진 DIY를 알려드리죠. 낡은 신발 상자와 다락방에서 찾은 렌즈면 충분할 겁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깜빡이는 조명 등을 추가하면 짜잔! 대부분의 나쁜 범죄인들이 숨겨진 장치를 본다면 위험을 무릅쓰려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아주 적더라도 겁을 줘 쫓아낼 수 있어요. 만약 손재주가 별로 없다면 그냥 가짜 CCTV 표지판을 붙이세요. 고성능 프린터가 있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어요. 다른 구매 가능한 가품에는 개가 있어요. 가짜 개? 네, 개 조심 표지판을 붙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적어질 거예요. 실제로 개를 기른다면 잘 됐네요. 개의 후각은 매우 강력해서 정말 조용히 몰래 들어오는 사람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짖는 소리는 굉장한 경보음이죠. 하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단돈 3만 원 정도에 가정용 진짜 보안 카메라를 살 수 있는데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집은 고급 보안 장치와 최첨단 문, 창문, 자물쇠가 모두 설치된 진정한 요새입니다. 개도 있죠. 하지만 낡고 녹슨 사다리가 여전히 뒷마당 덤불 속에 놓여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집에 강도가 늘었네요. 산타 스타일입니다. 또 공구상자도 밖에 두지 마세요. 이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오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큰 작업용 신발을 현관에 놓아두세요.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죠. 꽤 크고 튼튼한 걸로요.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만약 높은 전기세가 두렵지 않다면 외출할 때 라디오나 TV를 켜두세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의 지혜인데 타이머로 조명을 켜두세요.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침입자가 가장 많은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도록 두세요. 도둑이 집 밖에 나무에 긁힌 자국, 우편함 어딘가에 분필 한 자루를 남기는 등 표시를 남겨둔다면 유명한 얘기죠. 어떤 집에 보안장치가 있고 어떤 집에 없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남기는 암호입니다. 여러분도 잔머리를 쓸 수 있어요. 만약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면 집을 비운 동안 깜짝 손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에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현관 매트 아래에 쿠키를 남겨두세요. 집에 왔을 때 쿠키가 부서져 있다면 누군가가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 좋죠. 하지만 팔로워에게 공유할 땐 주의하세요. 침입자는 SNS에서 여러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휴가 간다와 같은 무해해 보이는 포스팅은 도둑질을 너무 쉽게 만들죠. 인터넷 전체가 아닌 친구들에게만 일상을 공유하세요. 강도들은 전문가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최근 셀카 배경에서 고장난 창문, 자물쇠를 발견하거나 여러분이 틱톡 댄스를 추느라 바쁠 때 값비싼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남자친구가 준 생일 선물과 같은 포스팅은 더 위험합니다. 이제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그 물건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SNS와 비슷해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죠. 필요한 건 바로 폐쇄기예요. 이름, 전화, 생년월일, 여권번호, 신용카드 번호가 적힌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반드시 잘 찢어버리세요. 넥타이를 하셨다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소포에서 주소가 적힌 스티커도 꼭 떼어내도록 하세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일전에 여러분의 집에 와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게 될 때마다 여러분 설치하느라 고생했던 그 모든 보안 장치를 그들이 그냥 통과하게 두게 되는 셈이에요. 그 잠재적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거의 당연히 도둑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해야 한다면 아주 귀중한 물건은 전시해두지 마세요. 원치 않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길을 죽이고 싶다고 해도 앞마당에 화려한 것들을 늘어두지 마세요. 도둑은 값어치를 파악하는 눈이 있어요. 만약 앞마당을 꾸미는데 돈과 시간,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집안을 꾸미는 것도 소홀히 하진 않겠죠. 앞마당을 멋있지만 단순하게 유지하면 원치 않는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만이 휴가 때 필요한 보호장치는 아닙니다.
집도 보호가 필요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집이나 아파트를 봐달라고 요청하세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식물에 물을 주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따금씩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기념품도 잊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강도들은 1층에서 여러분의 집에 침입하려고 할 겁니다. 훨씬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위층 창문 바로 옆에 서 있는 키 큰 나무는 마치 어서 오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나무를 다듬어 두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고전적인 현금을 더 선호하신다면 돈을 매트리스 밑이나 냉동고에 넣어두지 마세요. 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매달 지출하는 돈을 가지고 다니세요.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만약 숨길 것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부엌과 화장실은 보통 침입자들에게 가장 재미없는 장소예요. 만약 24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가 있다면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지를 욕조나 파스타 한 봉지 안에 숨기세요. 도둑들은 침대 옆 협탁을 제일 먼저 뒤집니다. 멋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귀중품을 숨기세요. 잼병 안에, 밀가루 봉지 안에, 지퍼백에 제 모든 비밀을 털어놨군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귀중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액체나 가루로부터는 멀리 둬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 반지를 표백제병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귀중품을 어디에 넣든 간에 다른 유사한 용기들 사이에 다시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도둑이 발견하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팔 때 이는 도둑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게시한 광고는 판매된 즉시 삭제하세요. 만약 차에 대해 물어본다고 전화를 걸어 이미 차를 팔았는지 얼마인지 현금으로 받는지 등등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개인정보를 캐내는 MVP 강도일 거예요. 빈집을 알리는 첫 번째 팁은 전단지와 봉투, 쿠폰으로 가득 찬 우편함입니다. 단지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해도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쉽게요. 집을 비울 땐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달라고 하고 구독을 일시 중지하세요.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집 봐주는 일정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집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이웃에게 남는 열쇠를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웃들이 뭔가 수상쩍은 것을 볼 때 집안을 점검할 수도 있고 불을 켜두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만약 이들이 여러분을 꽤 자주 괴롭히기 시작한다면 이제 집이 도둑의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차 근처에서 셀카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사진을 확대해서 어떤 정보를 찾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동네 체육관의 전단지나 학부모의 범퍼 스티커 등 무엇이든 도둑짓을 계획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